안녕하세요. 동안음양오행연구원 김경희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주 구성 8글자 중에서 없는 오행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흔히들 하시는 말씀이 사주 공부도 안 하셨는데도 오복은 다 안 준다더라. 뭐 어떤 옆집에는 뭐 경제적으로는 부자인데 아이들이 속을 새긴다든지, 가족이 너무 단란한데 뭐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한 가지의 어떤 고민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고통이라는 거는 없는 오행 때문에 그를 채우려고 늘 갈구를 하면서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느낌이 그걸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 구성에서 없는 오행이 있을 때 어떻게 제대로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떤 고통스러운 부분이나 고민이 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해줘야지만 이 사람이 그 어려운 시기에는 잘 참아내면서 또 운이 왔을 때, 없는 오행이라고 평생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운이나 세운에서 없는 오행이 왔을 때는 또 지나치게 또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강력하게 왜 그 강력함을 느끼느냐 하면, 우리가 뭘 한 가지를 이렇게 가지고 싶은데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못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그게 들어왔을 때는 평소에 다른 사람들이 만족감 느끼는 것보다 훨씬 많이 느끼죠.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온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오행운이 들어올 때는 그 어떤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부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강하게 느낀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사다마라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나쁜 일이 따라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 말 표현이 조금 어폐가 있겠지만, 없는 오행운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좀 많이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없는 오행, 그 다음에 이제 지장간에 우리가 사주를 이렇게 8글자를 봤을 때 8글자의 겉으로 보이는 오행이 없어도 지장간에 숨어 있는 오행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결국은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오행이에요. 제대로 쓰임새가 되지 않는 오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행을 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파생되어서 어떤 상생상극에 어떤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육친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뭐 가족 관계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배우자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뭐 흔히들 뭐 제복이 없다 이러면 돈복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뭐 관운이 없다 그러면 뭐 진급이 잘 안 된다든지 직업이 잘 구해지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뭐 식신상관이 없다 이러면 뭐 여자를 봐서는 뭐 자식이 없다, 이런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주의 어떤 구성을 해석을 할 때는 있는 오행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없는 오행을 먼저 제대로 파악을 해줘야지만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지를 판단이 잘 됩니다. 그래서 오행을 다 갖춘 사람들은 이 사주의 흐름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 활동 반경을 보면 오행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운에서 특별히 나쁜 운이 온다 하더라도 오행이 다 갖춰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생상극에서 큰 어떤 충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뭐 활동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추진력이라든지 어떤 뭐 혁신적인 이런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이 아닌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없는 오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어떤 고통적인 부분이나 고민 이런 거는 전부 없는 오행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없는 오행이라고 해서 항상 평생 없는 거는 아니다. 단지 운에서 올 때를 기다려줘야 된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때가 있다. 그 때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부분이라도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때가 있고 운이 왔을 때 준비된 상태에서 그 운을 제대로 받아들이면서 융화를 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주에 옛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빨 빠진 사람이 역사를 일으킨다고. 역사는 이빨 빠진 사람들이 이룬다 이랬듯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없는 오행에서 늘 갈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그거를 향해서 항상 가기 때문에 있는 오행을 가진 사람들보다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없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뭐 없다고 해서 내가 이쪽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 어떤 용어가 뭐냐 하면 다자모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도 없는 것으로 보고 없는 것도 없는 것으로 보지만 그 없는 것을 우리가 늘 갈구를 하고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활동적이고 더 추진력 있고 더 진취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절망이나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행을 우리가 뭐 건강이나 목화토금수에서 성격이나 건강이나 모든 어떤 그런 어떤 성정이 다 나오겠지만 그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오행의 상승상극을 통해서 육친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친이 뭐 없을 때의 어떤 간단한 어떤 성격의 소유자이며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지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하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육친 중에서 비견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비견을 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친 중에서 비견이 없다 이러면 굉장히 조금 외롭죠. 왜 그러냐면 친구도 잘 없고 같이 밥 먹어줄 사람도 잘 없고, 그리고 또 비견이 없기 때문에, 비견은 자기의 주체성이나 어떤 굉장히 어떤 자기의 에너지로 보는데, 비견이 없다 하면 어떤 경쟁심,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되겠다, 어떤 이런 경쟁심도 없기 때문에 비견이 없는 경우에는 조금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그 다음에 또 사회성도 많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급제, 비견과 급제는 근본적으로 따지면 판이하게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주에 비견이 없으면 조금 외로운 사주지만 급제가 없다 하면 투쟁성이라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자기의 어떤 주체성, 자기와 같은 오행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자신감이라든지 주체성인데, 비견급제가 없는 경우에는 건강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기 주체성이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활동성도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우리가 많이 보완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견급제가 없으면 사주에서 신약사주로 보거든요. 그래서 신약사주는 무조건 대놓고 비견급제운이 오면 더 힘이 생겨서 좋아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좋아질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오히려 더 나빠질 수가 있는 경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비견급제라는 것은 어쨌든 나의 경쟁자이고 나의 형제이고 내가 나누어 먹는 거기 때문에, 비견급제운이 들어오면 일단은 내가 어떤 운이 들어와서 좋은 관계가, 좋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거를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빼앗긴다는, 내 거를 뺏어 먹는다는 그런 불안감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차라리 내가 나누어 준다, 뺏긴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나누어 준다, 이런 생각, 나누는 것도 아깝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는 자기 혼자 다 이렇게 독단적으로 작든 크든 하고 있다가 비견급제운이 와서 뺏긴다, 나눈다 이러면 굉장히 예민해지고, 우리가 조금 극단적일로 말을 이래서 저놈이 내 거 뺏어가기 때문에 내가 미칠 것 같다, 막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식신상간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면, 식신상간은 자기의 어떤 그 활동 영역이나 내가 표현하는 거나 내 에너지를 분출을 해서 모든 거를, 사실은 식신상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식신상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가 밑에 종업원을 써서 그 종업원이 나의 어떤 부를 축적을 해주고 돈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신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좀 게으른 면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움직이지 않고 나의 밑에 사람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식신상관이 없으면 자기 표현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표현력이 약하고 적성이 잘 구분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대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을 상담을 많이 해본 결론적으로, 우리 아이가 뭐 인류대학을 나왔는데 졸업을 하고 나서 왜 취직이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 사주 구성을 보면 식신상관이 없는 경우가 거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를 이렇게 케어를 해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사주 구성에 식신상관이 없다면은 어릴 때부터 환경을, 자기 표현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잠재력을 표현을 많이 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식신상관이 없는 경우에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내가 잠재력으로 내가 어떤 거를, 내가 어떤 기술로 가야 되고 어떤 적성으로 가야 될지 본인 자신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식신상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식신상간이 없는 사람들은 머리는 굉장히 좋은데 바깥으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제, 편제는 뭐 우리가 흔히 제복이다. 그 다음에 뭐 육친 관계로 보면 아버지다. 남자의 경우는 부인이다. 뭐 이렇게 보지만 편제, 정제라는 거는 어떤 융통성이거든요. 네, 편제, 정제가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융통성이 없습니다. 딱 그냥 틀에 박힌 생활, 딱 시간표 정해진 대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제, 편제가 없는 사람들은 특히 편제가 없는 사람들이 융통성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정제가 없다 이러면 내가 사실은 고정적인 수입이 잘 없습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으면은 뭐 이달에 한 3천만 원 벌고 뭐 한 6개월 있다가 또 뭐 한 몇백만 원 벌고, 그것도 굉장히 생활이 어렵죠. 근데 정제가 없는 사람들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우리 요즘은 젊은 아이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투잡을 많이 하거든요. 고정적인 수입 되는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뭐 융통성이 있는 뭐 직업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데, 정제, 편제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융통성이 있게끔 스스로 그 자기의 성격을 알고 조금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주에 편관, 정관이 없는 사람, 편관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산속에 호랑이가 없으니까 여우가 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편관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 경찰 계통이나 군인 계통이나 어떤 조직 사회의 어떤 우두머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굉장히 파워 있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인데, 편관이 없는 사람은 조금 자기가 주저주저 하면서 어디를 가도 큰 명예는 얻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사주에 오행이 없다고 해서 평생 없는 건 아닌데, 실제 생활 속에서 조금 안타까운 면은 뭐냐면, 여자들이 식신상관이 없어서 결혼을 하고 뭐 7년 8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대원에서 식신상간운이 딱 들어와서 정말 이제 아이를 귀하게 가졌는데, 이 대원이 10년이지 않습니까? 10년 딱 지나고 나서 그 아이를 어떤 사고로 잃어버린 경우를 제가 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 방편으로 쓰는 경우가 참 많죠.
뭐 사주에 엄마 아빠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없다는 게 아니죠. 엄마 아빠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아이가 사주에 뭐 엄마 아빠 자리가 없다 이랬을 때는 흔히들 뭐 무속인들이나 아니면 스님들 이렇게 팔으라 그러죠. 다른 부모님을 정해주라는 거죠. 다른 부모님하고 인연이 있는 부모님을 어떤 정해서 그 아이의 명을 이어주기 위해서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는 다 어느 순간에 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도 하시지 마시고 참고로 하셔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참고로 해두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관운이 사주에는 없는데 내가 관운이 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정치인들 일의 사주를 이렇게 보면 관운이 딱 정말 잘 짜여져 있는 분은 뭐 국회의원에서 뭐 총리로 갔다가 장관급으로 갔다가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명예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사주에 관운은 없는데 운에서 들어와서 뭐 국회의원을 출마를 한다든지 이렇게 가서 몇 대 국회의원으로 하시다가 내가 그 관운의 운이 딱 끝날 무렵에 좋은 쪽으로 명예를 가지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정말 이런 내가 사주에 명예가 없는데, 또 사주에 없는 부분은 들어오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운이 없는데 관운이 딱 들어오면 평소에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내가 뭐 국회의원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시의원을 한번 출마를 해봐야 되겠다, 어떤 우주의 기운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좋은데 내 사주의 그릇이나 그런 거를 잘 판단을 하셔서 정말 제대로 마무리를 알면은 제대로 마무리를 하실 줄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르니까 괜찮겠지 하고 뭐 억울한 일도 당하시겠지만 내가 열심히 하다가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하는 거는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되는데, 그것 또한 내 사주 구성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모르고 가는 것보다 알고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편인 인수가 없는 사주는 정신적으로 안정이 좀 잘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편인 인수 이러면 뭐 집문서 이렇게 보는데, 편인 인수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집을 굉장히 좀 늦게 산다든지 아니면 살다 보면 평생 자기 집을 한 번도 못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열심히 저금을 해 놓았다가 운에서 편인 인수운이 올 때 내가 내 집을 하나 마련하는 그런 어떤 계기를 삼아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주 구성에서 없다고 절망도 하시지 마시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없는 오행은 내가 너무나 갈구를 하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하기 때문에 오행을 다 갖춰진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활동적이고 열심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참고로 하시고, 그래서 없는 오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살아가는데 보탬이 될까 하고 오늘은 없는 오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